연고 있는 연자님들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짚어드릴 거예요. 나머지 궁금한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번씩 챙겨드릴게요. 그럼 참은 시간을 취해 지금 바로 전달해드릴게요. 집중! 자, 보통 헤어지고 나면 연락을 끊잖아요. 근데 연락이 안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사귀자고는 안 하는데 다시 연락을 하긴 한다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상대한테 후폭풍이 온 건지 의미부여를 해도 되는 건지 제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쫙 설명드릴게요. 제외 가능성 자가진단 방법도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상대가 후폭풍 온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가장 확실하게 의미부여를 하시는 상황이 3번입니다. 상대 쪽이 먼저 행동을 한 거고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4번도 3번과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좀 안 좋은 쪽으로 충분히 생각이 드니까 오늘은 패스할게요. 실제로 전 애인이 굳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거 후폭풍 온 걸까요? 제외까지 생각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진짜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상대가 먼저 나한테 연락하고 부탁한 상황 이 정도면 의미부여해도 되나 싶으실 수 있고 그래서 충격 받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단지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후폭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어려워요.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의미부여를 해도 되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연자TV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언제냐면 상대가 나한테 다시 만나자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때밖에 없다. 그때는 이제 비로소 의미부여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전에는 심지어 상대가 나한테 스킨십을 해오더라도 의미부여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괜히 의미부여를 하고 김칫국을 마시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진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때 외에는 의미부여는 절대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겹친이 전해주기를 그 사람이 사실 너를 못 잊고 있다. 많이 힘들어한다. 후폭풍이 온 것 같다. 이 이야기에 내가 너무 기뻐서 찾아갔다고 할게요. 의외로 상대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뭘까요? 사실 마음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애를 계속한다면 너무 불행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파하면서도 이별을 선택을 해요. 연애는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마음만으로 연애를 할 수 있으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결혼만이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 또한 현실이니까. 저 이렇게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왜 마음이 있는데 다시 안 만나는 건가요,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마음이 있어도 이별하는 심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 영상에서 다뤄드렸거든요.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저한테 상대가 부탁까지 한 상황인 건데 의미부여를 하지 말라는 거면은 제외 가능성이 없다는 건가요? 또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전 애인에게 부탁을 한다? 당연히 완전히 단호한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은 아닐 수 있고요. 폭풍일 수 있죠. 제외 시그널일 수도 있고요. 다만 내가 상대에게 호구 잡힌 경우는 아닌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했다는 건 최소한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줄 만한 유일한 사람이 나구나. 그래서 힘들 때 나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미련은 의지했기에 생기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즉 잘만 활용을 해주시면 나한테 의지하고 싶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나아가서 그냥 사귀고 더 의지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다만 여러분이 정말 재회를 하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진짜 절대 호구는 아니셔야 돼요. 호구는 일단 재회가 안 됩니다. 설령 재회가 되더라도 상대가 이렇게 말하면서 나랑 다시 헤어져요. 너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 이제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 안녕. 최악이죠. 또 내가 호구인 것만으로 누구를 사귀든 의뢰 연애를 하게 되고요. 아무리 매력이고 스펙이고가 높아도 호구라는 거 하나로 다 깎아먹어지게 되고요. 결국 그러다가 버림받습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바로 호구다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호구기는 싹 제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회 가능성 자가진단하는 법에 앞서 요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정확히는 나는 재회 성공할 준비가 됐을까? 자가진단인데요. 재회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은 내가 재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세우고 그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거. 자기계발 쪽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계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 여러분이 지금 짜고 있는 계획은 둘 중에 어느 쪽인가요? 애초에 계획 자체의 완성도가 결국은 일의 성공을 좌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계획 이거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그건 바로 상대가 원하는 연애, 상대가 원하는 연애 상대 혹은 결혼 상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배우자감으로서 1등이고 나랑 연애를 하기만 하면 본인이 생각해왔던 연애를 그대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전애인인 게 중요하겠어요? 나랑 연애를 안 하는 게 바보죠. 최소한 그게 뭔지는 알아야 내가 최대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줄 만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이걸로는 나랑 경쟁할 생각도 감히 못할 만큼 내가 그 사람 눈에 특별하게 보여야죠. 그래야 이별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든 상대가 무조건 나를 다시 생각을 해볼 만 하겠죠. 반대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을 원했고 어떤 연애를 하고 싶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 기준에 충족이 안 됐는지 이별까지 생각할 정도로 실망감을
도움을 준 게 어느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절대로 제외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설령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할 수도 있지만 금세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겠죠? 내가 상대가 원하는 연애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 게 제외를 해도 결국 같은 이유로 또 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내가 아파하면서 정말 너무 간절하니까 영상 찾아보고 계신 건데 그렇게 힘들게 제외를 해놓고 또 헤어지고 또 이렇게 아프고 싶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진짜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무조건 연애를 하고 싶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꿈에 그리던 연애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해줘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건지를요. 심지어 나는 한 번 탈락한 사람이잖아요.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를 하려면 단순히 그 사람이 실망한 부분만 고친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기본이고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 나를 만나면서 그 사람이 너무 외로웠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도 연인을 외롭게 하는 사람을 만날까요? 최소한 연애하면서 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줄 그만큼 다정한 사람 아니면 절대로 안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본이라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 얘기 듣고 충격받으신 분들 지금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제외 가능성은 사실 상황을 진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요. 상황 이별을 한 A 커플, B 커플이 있다고 할게요. 제외 가능성은 똑같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두 커플 다 남자가 처음 취업하면서 직장 적응에 너무 예민하게 곤두선 상황에서 연애까지 신경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상대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서운해하는 것까지는 진짜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별을 한 거라고 할게요. 그런데 B 커플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 반대까지 껴있어요. 심지어 취업한 회사가 남자분의 전 여친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고요. 상사가 하필이면 전 여친인데 이 전 여친은 미련이 있어요. 일부러 자꾸 남자가 빠질 수 없는 회식을 잡아요. 자주 보다 보니까 남자도 이 전 여친에게 자꾸 감정이 생기는 듯한 상황이라고 할게요. A 상황, B 상황 여러분 같다고 보시나요? 다르겠죠? 누구의 상황이 안 좋은 건지 누가 이별을 말을 한 건지에 따라서만 봐도 달라져요. 내 상황 때문에 상대가 지쳐서 이별 통보를 했을 수도 있고 상대가 상황이 안 돼서 자꾸 날 서운하게 하니까 내가 헤어지자 했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상황 때문에 이별 통보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외 가능성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아는 법 그리고 내가 제외할 준비가 됐는지 영역별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가 전에 진짜 열심히 알려드렸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대략적으로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고요. 30개 문항으로 제대로 스스로 진단을 해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요. 이렇게 상대에게 후폭풍이 온 건지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 행동들이 뭐고 진짜 의미부여를 해도 되는 기준이 뭔지 제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준비가 뭐고 대략적인 제외 가능성 그리고 상세하게 제외 준비도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쭉 알려드렸어요. 오늘도 생각해보실 부분이 많았죠.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어떤 영상이 더 필요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 보고 있다가 또 만들어 드릴게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렀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제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되게 많이 남겨주시던데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의무는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진단지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상황 남겨주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 이벤트 하고 있어요. 저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실 행운의 3인방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이벤트 공지 내용 꼭 참고를 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알려드리려고 저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공감 갔던 이야기나 깨달으셨던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콘텐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